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만 67세 부부가구입니다. 맞벌이 하는 딸이 손자를 키워가며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작년 가을부터 함께 살며 황혼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딸과 따로 살 때는 기초연금을 부부 합해서 48만 원을 받았었는데 살던 집을 팔고 딸과 합치면서 집 한 돈 6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더니 작년 10월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봤더니 금융재산이 너무 많아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했다고 하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받고 현금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도대체 저희 부부처럼 일반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현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저희 부부도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알베르토 쌤, 도와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자녀와 함께 살면서 황혼 육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일반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현금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일반 재산인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시가 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50%라고 가정하면 3억 원이고 시가 표준액 3억 원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66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55만 원.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의 소득 인정액은 55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부부가구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288만 원으로 2021년 270만 4천 원 대비 17만 6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즉 부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부부와 함께 48만 2,40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88만 원에서 48만 2,400원을 뺀 239만 7,600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금융재산 6억 원이 있을 경우를 계산해보면 금융재산 6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5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9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줘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금융재산 6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월 40만 원입니다. 이자소득 월 40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36만 원을 193만 3천 원에 더해주면 소득 인정액은 229만 3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6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지만 2022년부터 기초연금 48만 2,400원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중단되셨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다시 받으실 수 있겠지만 1월부터 다시 받으시려면 다시 한번 신청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금융재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2년 현재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180만 원입니다. 2021년 169만 원보다 11만 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30만 1,500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 180만 원에서 30만 1,500원을 뺀 149만 8,5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금융재산이 4억 원일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4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3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1,5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26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4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 월 26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22만 원을 126만 6천 원에 더해주면 소득 인정액은 148만 6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다른 일반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4억 원 정도의 금융재산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30만 1,5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22년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2022년 금융조사는 몇 번이나 하게 되나요? 네, 금융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기초연금 계산할 때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돈 관리를 했었는데 오늘 알베르토 쌤 설명을 듣고 나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 지금 바로 금융재산을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은 종류마다 모두 적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